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플랫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숙박을 혁신하는 대장 유니콘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친숙하신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220개국, 10만 개 도시에서 무려 5,4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박 네트워크가 560만 개, 누적 사용자는 8억 명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작년 12월 10일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에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택을 받는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에어비앤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표하는 숙박 시장 구조 조정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야말로 코로나19의 직격을 받으면서 작년 4월 한때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까지 추락을 했고요. 약 1,9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까지 단행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눌렸던 여행 욕구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여행,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은 개별 하우스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와 라이벌 온라인 여행사들의 총 예약 금액 성장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팬데믹 이후 모두 급격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동사의 회복이 가장 가파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이 전화위복이 되면서요, 빠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 또한 놀라운 점인데요.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하는 역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비타 마진은 대폭 개선된 37.4%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가 밀레니얼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점인데요. 정형화된 일반 호텔하고는 다르게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유니크한 숙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과 희소성 측면에서 젊은 세대를 만족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숙박공유라는 동사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온라인 여행사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등은 그들의 고객이자 라이벌인 대형 호텔 체인들과 수수료 등으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어떤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 입장에서도 빈방에 대한 우려만 아니라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자체적인 멤버십을 활용해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에는 호텔 숙박 상품의 경우 구글 등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용자들이 트래픽을 빼앗길 우려가 큰 반면에 숙박공유라는 유니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에어비앤비에 들어와야지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크게 가격과 규제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2021년 기준 PSR 약 27배입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요. 현재 비교 대상인 이런 온라인 여행 업체들의 주요 밸류에이션이 약 5배에서 8배 사이에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아무리 선도업체라고 해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올해 당장 버는 매출보다 이후 팬데믹을 극복하고 여행 부분이 정상화되었을 때 더욱더 본격화될 어떤 동사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고밸류 주식은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미리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인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최근 공유 경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점차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우버, 리프트 등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의 독립사업자 지위가 인정이 되면서요, 공유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규제의 강도가 더 높은 차량 공유의 부문조차 규제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면 그보다 리스크가 작은 숙박 공유 쪽의 우려는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에어비앤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기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